예, 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 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교과서 149쪽 그리고 150쪽에 있는 5가지 명제를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학적 귀납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적 귀납법이 어떤 것이었죠? 예, 수학적 귀납법은 수학의 명제를 증명하는 증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되는 증명 방법이냐면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이를 기호로는 명제에서 많이 쓰는 기호인 소문자 p와 n에 관하여란 뜻으로 괄호 n을 붙여서 이렇게 pn을 씁니다. 이 자연수에 대한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함을 보일 때 사용하는 증명 방법입니다. 자연수는 1부터 2, 3, 4 차례대로 일씩 커지는 숫자인데 이 자연수엔 끝이 있습니까? 그렇죠.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히 커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제에다가 자연수 1, 2, 3, 4 이것을 일일이 다 대입해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법이란 방법을 이용하면 자연수 n에 관한 명제 pn에 n 자리에 1부터 차례로 시작하는 모든 자연수를 무한히 집어넣어도 그 명제가 계속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자연수에 대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로 자연수의 숫자 중 가장 작은 숫자인 n이 몇일 때, 그렇죠, n이 1일 때 그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n이 1일 때, 즉 n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식인 p1이 먼저 성립함을 보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등식 또는 부등식에 자연수 1을 대입해서 그 식이 맞는 식이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명제 pn에 n 자리에다가 임의의 자연수 k를 대입했을 때 그 명제가 pk가 되겠죠. 왜냐하면 n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명제이기 때문에 pn이 아니라 pk가 되겠고, 이 pk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 얻어낸 식 pk의 양변에 이번에는 k 다음의 자연숫자인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항을 더해서 그 식을 정리해서 그 정리한 식이 명제 pn의 n 자리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식인 pk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그 명제 pn은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했을 때 그 다음 자연수인 k 플러스 1에도 성립한다는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k에다가 우리가 1번에서 증명했던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대입해보면 1일 때 성립했으니까 이 사실에 의해서 n이 2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이 보장되고, 그렇게 성립한다는 게 보장된 자연수 2를 다시 이 k에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 숫자인 n이 3일 때도 그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연이어서 그 다음 자연수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방식을 이용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방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명제를 증명할 때는 이 1번과 2번을 차례대로 증명해 보이게 되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예제 2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자, 주어진 등식을 보시면 좌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규칙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더한 항이 식이 좌변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 좌변에 있는 식을 분석해보니 이것은 수열의 합입니다. 첫 번째 항이 바로 1 곱하기 2가 되겠죠.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4가 되겠고, 그럼 이 규칙 앞에 적혀있는 숫자와 항의 순서가 같다는 걸 이용해보면 맨 마지막은 그렇죠, n번째 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 수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되겠고, 우리 이것을 한번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n번째 항의 형태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서 문자 m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이렇게 축약해서 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우변은 이러한 수열의 합이 3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와 같다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이 자연수 n,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건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렇죠, n의 가장 작은 자연수인 1일 때도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n이 1일 때 좌변을 하는데, 좌변은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좌변이었기 때문에 n이 1일 때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수열의 1항까지의 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1항까지의 합은 첫 번째 항인 1 곱하기 2가 되므로 좌변의 값은 2가 되고요. 그 다음 우변에 있는 식에다가는 n의 1을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서 계산해주면 2가 되므로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의 값이 모두 2로 동일하므로 n이 1일 때 저 등식은 성립한다.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증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n이 k일 때 등식 1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n 자리에 k를 넣은 이 식이 성립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확보가 되겠죠. 지금 여기가 바로 n이 k일 때 명제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얻어낸 식 pk가 바로 여기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의 양변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곱하는데요. 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는 바로 무엇이냐? 이 일반항의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k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한 바로 n이 k 플러스 1번째일 때 항을 양변에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4 플러스 원래 k 곱하기 k 플러스 1까지만 있던 것에 우리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더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변은. 다음 우변은 기존에 있던 3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에 우리가 양변에 똑같이 더한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더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등식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식을 정리해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등식과 같아짐을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내용은 이 식을 정리하는 거죠. 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항과 이 항을 더할 때 우리가 공통에 돼 있는 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로 묶어낼 수가 있겠고, 앞에 있는 상수 3분의 1을 위해서 여기 선생님 3분의 1 곱하기 3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등식은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공통의 인수인 3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로 묶어낼 수 있겠고, 그럼 앞에 항에서는 k만 남겠고 뒤에 항에선 3만 남죠. 그래서 여기 k 플러스 3. 그러면 이 괄호를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바로 여기 등식 1번에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식과 동일하죠.
이 식은 바로 1의 식에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과 일치하므로 우리가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모두 증명하였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이 등식 1번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할 때는 항상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증명하는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식에 맞게 이 2번 단계의 두 번째 줄 이 내용을 해내는 게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여러분들도 자연수에 관한 명제를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연습해보기 위해서 교과서 밑에 문제 5번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1번 이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주어진 등식이 어떤 식인지를 봤더니 먼저 좌변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서 n의 제곱까지, 즉 이번에도 좌변이 수열의 합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항은 1의 제곱,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 세 번째 항은 3의 제곱이고 n번째 항은 n의 제곱입니다. 그럼 우리 이걸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일반항이 이번엔 문자 m을 이용해서 m제곱이라고 하면 이 m의 제일 작은 숫자 1부터 끝항인 n까지 이렇게 합의 기호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좌변의 이 식이 우변의 6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겁니다. 그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단계는 2단계죠. 1단계는 자연수 n의 가장 작은 숫자인 몇일 때? 그렇죠.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여기 가 단계가 되겠네요. 자, n이 1일 때 좌변은 이러한 수열의 합이었는데 이 수열의 합에 n이 1일 때니까 즉 그쵸 1항까지의 합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1항까지의 합은 그쵸 1제곱이 될 테니까 좌변의 값은 1이 되겠고요. 우변의 값은 우변의 식인 6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에 n 자리에 1을 대입한 것이므로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서 1이 되므로 좌변과 우변이 모두 1로 동일하다. 따라서 자연수 n이 1일 땐 저 등식 1번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자연수 n의 임의의 자연수인 k일 때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가에 이어서 할 단계는 나와 다와 라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라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라 단계 n이 k일 때 등식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우리 명제 pk 즉 바로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 식에 이제 양변에 n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의 항을 양변에 더해서 그 식을 정리해서 명제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과 같아진다라는 걸 보이는 게 세 번째 단계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나와 다 중에 그렇죠. 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우리가 2단계에서 얻었던 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해서 얻어낸 이 식의 양변에 뭘 넣어야 됩니까? 그렇죠. n의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의 항인 k 플러스 1의 제곱을 대야 되겠죠.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항. 그러면 이 앞에서 얻었던 식의 좌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하게 되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우변에 있던 이 식에다가도 k 플러스 1을 제곱을 더해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빈칸은. 그럼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 등식의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식과 같아진다는 것을 보이면 수학적 귀납법이 완료되는 건데요. 그 과정은 여기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수학적 귀납법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n이 k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양변에 무엇을 더해야 되는가. 양변에 더해야 될 건 n의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의 항을 양변에 더하면 되고, 그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건 더한 다음에 식을 정리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식은 지금 6분의 1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2k 플러스 1이죠.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이냐를 보일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게 k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묶을 거고, 그리고 이 k 플러스 1로만 묶어버리면 앞에 항에선 이 6분의 1이라는 분수가 남아서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우리 이걸 없애기 위해서 뒤에 있는 이 k 플러스 1의 제곱을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여기를 6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저것과 변하지 않으려면 k 플러스 1 곱하기 6이 뒤에 더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 여기 있는 6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로 공통으로 묶어내게 되면 앞에 항에서는 k와 2k 플러스 1의 곱이 남았었으니까 앞에 항에서는 요것이 남겠고, 뒤 항에서는 6 곱하기 k 플러스 1이 남겠네요. 그러면 이 중괄호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해보면 여기는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으로 전개가 되고, 이 뒤에 있는 이 식을 잘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k 플러스 2 곱하기 2k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바로 이 식이 우리 등식 1번에 있는 이 식의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의 식과 동일하게 돼요. 이것을 보임으로써 즉 자연수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 등식 동그라미 1번은 성립한다.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등식 1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 순서대로 가는 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 식 마지막 단계 식이 바로 뭐였다고요? 등식 1의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죠.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한 변에 있는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처음에 증명해야 될 등식의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의 식과 같아진다는 걸 보이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은 많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괄호 1번 위의 증명 과정에서 나, 다, 라를 증명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 라, 나, 다의 순서가 되겠고요. 빈칸에 알맞은 숫자는 우리 증명하면서 채웠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학적 귀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번엔 교과서 150쪽에 문제 6번을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6번은 증명을 쓸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 선생님이 준비한 노트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고려해서 주어진 등식이 바로 이 등식이 되겠죠. 자, 이 등식을 보시면 좌변은 역시 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보일 텐데요.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2,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4. 이렇게 차례로 더해서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인가요? 그렇죠.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좌변이 되겠네요. 우리 좌변에 있는 식을 그러면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게 되면 n항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일반항은 문자 m을 이용해서 m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고, 이 m에다가는 1부터 n까지를 넣어서 수열의 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좌변을 정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항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요. 일반항을 파악해놔야 나중에 pk라는 등식의 양변에 무엇을 더할 것인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 일반항을 찾아 놓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열의 합이 우변에 있는 n 플러스 1분의 n과 같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수학적 귀납법의 첫 번째 단계, 자연수 n이 가장 작을 때 몇인, 그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겠습니다. n이 1일 때 먼저 좌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좌변은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만 이 수열의 1항까지의 합이므로 좌변은 m에다 1을 집어넣은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좌변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고, 우변의 값은 여기 있는 이 식에 1을 대입한 거니까 1 더하기 1분의 1, 즉 2분의 1이 돼서 좌변과 우변이 모두 2분의 1로 같다. 그러므로 n이 1일 때 등식 1이 성립한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 증명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연수 n이 임의의 자연수 k일 때 등식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우리는 저 등식의 n자리에 k를 대입해서 얻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k 플러스 1분의 k와 같다라는 이 2번 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얻어낸 등식의 양변에 n의 k 플러스 1번째인 항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이 일반항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인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을 더하면, 자, 그럼 좌변에다가 저걸 더하게 되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원래 있던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추가된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요게 좌변이 되겠고, 우변은 기존에 있던 k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똑같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우린 이제 이 식과 위에 있는 처음에 증명해야 됐던 등식 1번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식을 상상해서 비교를 해보면 좌변은 별도의 정리를 하지 않아도 이 식의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와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제 우변에 있는 이 식을 잘 정리해서 이 식의 n의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식과 동일해진다는 걸 보이면 돼요. 이제 이 우변에 있는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분모의 공통분모인 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여기에 k 플러스 2를 곱해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통분을 하면 k 곱하기 k 플러스 2가 분자가 되겠고, 뒤에 거는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그럼 통분을 해서 더해주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에 전개를 해주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분자 있는 식을 보니까 어때요? 인수분해가 돼서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 있는 것이 하나씩 약분이 돼서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고, 바로 이게 등식 1의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의 우변과 일치하므로, 이 우리가 증명해야 된 등식 1번에 n의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이것에 의하여 성립한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등식 1이 성립. 그러므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등식 1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했던 증명 과정을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직접 손으로 써보시는 연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명제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보시고요. 설명만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고 넘어가서는 막상 본인이 직접 손으로 증명을 해야 될 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시 설명을 들으면서 되돌려 들으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면서 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꼭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은 이어서 교과서. 자, 우리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 증명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자연수 n 중 가장 작은 숫자인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건데, 만약 명제가 자연수 중에서도 n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인다면 이때는 n의 가장 작은 숫자인 1 대신 이 범위의 가장 작은 자연수인 m일 때 명제가 먼저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나서 그 뒷단계는 기존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에 우리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선 등식뿐만 아니라 부등식도, 자연수 n에 대한 부등식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등식을 증명하는 걸 예제 3번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만약 내가 A라는 것이 B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으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A에서 B를 뺐을 때 그 결과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A는 C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먼저 숙지를 해 놓으시고요. 예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h가 0보다 큰 양수일 때, 그리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자, 이번엔 주어진 식을 봤더니 좌변은 1 플러스 h의 n 제곱이고요.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h가 아니라 이 n 자리에 이 이상의 자연수를 넣어도 성립하겠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우변은 1 플러스 nh. 그래서 1 플러스 h의 n 제곱이 1 플러스 nh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n의 가장 작은 숫자인 2일 때를 대입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좌변에 n 자리에다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겠고, 1 플러스 h의 제곱은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 되겠는데, 우변은 저 식의 n에다 2를 대입한 것이므로 1 플러스 2h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이 우변에 있는 식보다 h 제곱만큼 크므로, 그리고
h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므로 0보다 큰 숫자가 되므로 당연히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므로 n이 2일 때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증명이 끝났고요. 두 번째 단계는 동일하게 n이 k일 때 이 부등식 1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어떠한 부등식을 얻을 수 있느냐? n 자리에 k를 대입한 이 부등식을 얻을 수 있죠. 이 부등식의 양변에 적절한 조작을 해서 잠시만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얻은 식에 적절한 적합한 조작, 여기서 조작은 연산이 될 수, 사칙 연산이 되겠죠. 조작을 해서 좌변이 또는 한 변이, 꼭 좌변인 경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한 변이 증명할 식 1번의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과 같아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해서 가정해서 얻은 식이 바로 여기 있는 1 플러스 h의 k제곱이 1 플러스 kh보다 크다라는 이 식이죠. 이 식을 우리가 잘 조작을 해서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식과 한 변이 같게 만들려면 여기에 있는 이 항에 우리가 적절한 조작을 가해서 k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해버리면 1 플러스 h만큼 더 곱해져서 지수가 1만큼 커져 k 플러스 1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야 되는 이 조작은 어떠한 기준으로 찾는 것이냐, 여기 적혀있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해서 얻은 식에 어떠한 조작을 해야 한 변이 증명할 식의 1에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과 같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해야 될 조작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h는 당연히 h가 0보다 큰 숫자이므로 양수가 되겠고,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양수를 곱했으니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낸 것은 저런 조작을 통해서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 제곱이 1 플러스 kh 곱하기 1 플러스 h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얻어낸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내야 될 결론은 이 증명해야 될 식에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의 식인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 제곱이 1 플러스 k 플러스 1 h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중간 과정을 채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이 여기에 있는 이 식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결론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건 무엇이냐? 선생님이 볼 건 1 플러스 KH 곱하기 1 플러스 H가, 얘를 좀 알기 쉽게 이거를 A, 이거를 B, 이거를 C라고 한다면 지금 하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A가 B보다 크다는 거고, 내가 최종적으로 내리고 싶은 결론은 A가 C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추가로 내가 그럼 B가 C보다 크다는 것, 이것을 증명해내서 이 논리가 합해져 요것이 증명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B에 해당하는 이 식이 이 식보다 크다는 걸 또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B에서 C를 뺀 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어요.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최종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등식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인데 결론으로는 A가 C보다 크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린 중간 단계로 B가 C보다 크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3단 논법을 이용해 A가 C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할 건데요. 그러면 이 B가 C보다 크다는 걸 보이기 위해선 B에서 C를 뺐을 때 그것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B의 식에서 C의 식인 이 식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빼기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H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면 이거는 1 플러스 KH 플러스 H 플러스 KH 제곱이고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1 KH, H가 모두 서로 빼서 없어지고 즉 남는 식이 KH 제곱인데 K는 자연수고 H는 0보다 큰 실수이므로 이 둘의 곱수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우리 B가 C보다 크다라는 걸 발견했으므로 이것이므로 최종적으로 보여야 된 요 A가 C보다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 중간 과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좀 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은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부등식을 이용한 증명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중간 단계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등식을 증명하는 게 좀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좀 더 확실한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실력을 얻고 싶다면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했고 수학적 기납법에 의하여 이 부등식 1번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게 증명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서 150쪽 밑에 있는 문제 7번을 증명하고 마치도록 해볼게요. 자, 문제 7번.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하고 부등식을 봤더니 어떤 부등식이냐면 좌변은 1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3분의 1 제곱 더하기 다시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해서 n의 제곱분의 1까지. 좌변은 수열의 합이네요. 첫 번째 항은 1 제곱분의 1,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분의 1, 세 번째 항은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은 n의 제곱분의 1이므로 좌변을 우리가 다시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 본다면 얘는 일반항이 m 제곱분의 1이고 m에는 1부터 n까지 수열을 더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변은 간단하게 2-n분의 1입니다.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선 수학적 기납법으로 첫 단계 n의 가장 작은 자연수인 지금은 몇일 때입니까? 그렇죠. 2일 때죠. n이 2일 때 저 부등식이 성립함을 먼저 보여요. 그럼 n이 2일 때 좌변은 이러한 수열의 몇 항까지의 합인 것입니까? 그렇죠. 2항까지의 합이겠죠. 지금은 2항까지의 합이므로 첫째 항인 1 더하기 두 번째 항인 2의 제곱분의 1 그래서 계산해보면 4분의 5가 되겠고요. 우변은 저 식에 n에 2를 대입한 거니까 2-2분의 1 그래서 2분의 3 즉 4분의 6이 되므로 좌변보다 우변이 크다라는 게 성립한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인 n이 2일 때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첫 번째 단계가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 단계론 n이 k일 때 부등식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1에다가 k를 대입한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k의 제곱분의 1까지의 합이 2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1보다 작다라는 이 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얘를 2번 등식이라 할게요. 부등식이라 할게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건 뭡니까? 예, 이렇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해서 얻어낸 식에 적절한 조작을 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이 부등식의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의 식과 똑같아진다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번에 양변에 어떤 조작을 가하면 좋으냐, 수열의 합을 맞추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예, 여기 양변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항인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해줍니다. 더해주게 되면 우리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므로 좌변은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k 제곱분의 1 더하기 새롭게 추가한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보다 2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더 크다라는 이 식도 성립하게 되고요. 결론으로 보여야 될 건 무엇이냐? 최종 결론으로 보여야 될 건 우리가 증명해야 될 이 식의 1번 부등식의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의 식인 최종 결론 마지막에 먼저 쓰자면 최종 결론은 1번 부등식의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인 이게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되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식보단 이 식이 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건 이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보다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더 임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보이게 되면 여기 식을 선생님이 A, 여기 있는 식을 B, 여기 있는 식을 C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건 B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이고 여기 단계에서 우리가 B보다 C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실이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A보다 C가 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우리 이 B보다 C가 크다라는 이 관계를 중간에 증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C가 B보다 크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보이면 되겠습니까? C 빼기 B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니까 C식에서 B식을 빼볼게요. 그럼 C식은 2-K 플러스 1분의 1 빼기 B식은 빼게 되면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는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남아있는 식들을 통분해보면 분모는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통분이 되겠고 여기 항에는 마이너스 k 곱하기 k 플러스 1 여기 항에는 k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항은 빼기 1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빼기 1이므로 k 제곱 지워지고 1 지워지고 2k가 하나 줄어들어서 k가 약분되면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k가 자연수이므로 당연히 이 숫자는 0보다 크겠죠. 즉 C가 B보다 크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증명되었으므로 3단 논법에 의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이 결론이 성립한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자, 이것이므로 부등식 1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부등식 1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확실히 등식을 증명하는 것보다 부등식을 증명하는 데는 이런 중간 단계가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한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수학적 기납법을 꼭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1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배워봤는데요. 다음 주에 등교 계약을 한 이후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대면 수업을 할 때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이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